아이패드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아이패드로 일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매일 쓰는 아이패드, 홈 화면만 바꿔도 생산성을 배로 높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쪽헤이 민성입니다. 아이패드 다들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이패드가 유독 토사구 패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맘 먹고 샀는데 몇 달 지나니까 단순 영화 볼 때만 찾는다든지 가끔 필기 끄적이고 그림 조금 그리고 이 정도로만 쓰게 돼서 아이패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패드 꿀팁은 워낙 많지만 이 홈 화면만 잘 꾸며도 생산성이 소폭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홈 화면,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를 키자마자 가장 먼저 보게 되시는 이 홈 화면을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BTI가 P여가지고 막 꾸미고 딱 정리하고 이런 거 못하는데 딱 이렇게 제 아이패드 홈 화면만큼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여기는 제가 미리 알림을 해놨어요. 애플 미리 알림은 정말 활용도가 무궁무진한데 미리 알림 꿀팁에 대한 영상은 제가 이미 찍어놨으니까 거길 참고해 주시고요. 홈 화면은 기본적으로 다 위젯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위젯 하나하나만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젯 여러 개를 스택으로 쌓을 수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유튜버로서 썸네일이 요즘 되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썸네일 만들 때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 원칙들을 적어놨고 이렇게 넘기면 제가 2023년 목표도 적어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해가 밝았으니까 아이패드 홈 화면에서 내 한 해 목표를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으면 목표를 상기시키고 다시 좀 동기부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직장인, 유튜버, 그리고 자기개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내년도 목표를 적어놨는데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직장에서 해야 할 것 이렇게 네 가지 적어놨고 이츠오케이 목표, 구독자 18만 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링크 클릭하시면 제 유튜브로 바로 넘어가고요. 제가 만만송이라는 유튜브도 하나 더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이 만만송 목표는 구독자 1만 명이 되는 게 목표라서 채널의 목표뿐만 아니라 뭐 해야 할 것들 이렇게 적어놨고 그리고 건강은 확실히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많은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하기, 일주일에 4번 이상 샐러드 먹고 4kg 빼기 이렇게 내년 목표를 적어놨고 그 다음에는 제가 자기개발적으로 노력하고 싶은 것들 예를 들면 독서 모임 트레바리를 해보고 싶은데 이거 이미 했으니까 표시하고 이게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목표를 하나 수행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수행했다고 누르잖아요. 여기 위젯에서도 아까 그 목록이 없어지죠. 당연한 거지만 동기화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도 목표 그리고 유튜브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 기타 등등 이렇게 스택으로 쌓아놓으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색깔도 여기는 핑크색, 여기는 파란색 이렇게 아이콘도 다 다르잖아요. 미리 알림 아이콘도 확실히 다양해져서 아이패드 꾸미는 막 다른 앱 굳이 다운 안 받아도 이걸로 충분하더라고요. 참고로 스택 쌓는 방법은 이렇게 위젯에서 미리 알림 추가해 주시고요. 똑같은 사이즈의 미리 알림 위젯을 하나 더 추가를 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쌓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은 스택이 2개 쌓여 있잖아요. 근데 같은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2개의 카테고리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꾹 눌러서 미리 알림 편집을 눌러서 목록에서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종류의 미리 알림 2개를 스택으로 쌓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밑에는 제가 뉴스를 적어놨어요.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위젯 사이즈가 작아지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딱 최대 크기의 위젯으로 했을 때 뉴스 타이틀이 보이면서 아이패드를 딱 켰을 때 굳이 여기를 클릭해서 뉴스 링크를 들어가지 않아도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으니까 뉴스 위젯을 이렇게 추가해놨고 참고로 이건 구글 뉴스라는 앱이고 괜히 영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CNN 뉴스 앱도 다운받아서 이렇게 위젯으로 쌓아놨습니다. 솔직히 여기 영어 뉴스는 거의 안 봐요. 꾸준히 봐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해놨습니다. 그 다음 이거 그냥 시계예요. 솔직히 아이패드 여기 왼쪽 상단에도 시계가 뜨는데 이게 굳이 필요할까 싶긴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그냥 반지입니다. 그냥 멋있잖아요. 이렇게 시간 가면 초 단위로 이렇게 보여주고 오늘 날짜랑 시간 보여주니까 구글에서 일할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클립 시계라는 앱의 위젯인데요. 클릭을 하면 모발이식 광고가 뜨네. 광고만 잘 견디시면 이렇게 스타일도 바꿀 수 있어요. 투명도, 뭐 색깔, 뭐 어떤 건 유료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귀찮아가지고 바꾸진 않고 전 솔직히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위젯 디자인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메일인데요. 지메일 다들 많이 쓰시죠? 저도 유튜브 관련된 메일 주고받을 때는 지메일을 쓰기 때문에 메일을 자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앱들은 여기 밑에 독 있죠? 독에 추가해놔도 금방금방 접속할 수 있지만 홈 화면에 추가해 놓으면 바로 편지 쓰기 누릴 수 있고 바로 안 읽은 메일 37개 이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나 업무 특성상 메일을 많이 주고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메일 위젯 추가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하루 종일 노래를 듣는 Music is my life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 뮤직 추가해놨고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마치의 Love is a Magic이라는 노래 너무 좋으니까 꼭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 31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디데이 위젯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마케팅 프로젝트를 하나 담당을 했다. 근데 그게 출시하는 일 아니면 종료되는 일이 31일
남았다 이렇게 설정을 해뒀고, 그러면 딱 홈 화면에서 아 내가 31일 남았네,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야겠다, 아니면 생일이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방학, 개학 이런 거 디데이 설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캘린더인데요. 아무래도 아이폰 기본 캘린더 꿀팁 영상도 찍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네이버 캘린더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네이버 캘린더가 네이버로 식당 예약하거나 미용실 예약하거나 이런 것도 다 연동이 되고 바로 달력에 표시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홈 화면에 캘린더, 달력이랑 오늘 뭐 해야 하는지 일정을 알려주는 위젯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이버 캘린더 위젯 이렇게 추가해뒀습니다. 그 다음은 최근 항목 위젯인데요. 이것도 위젯 목록에서 파일 누르셔서 다양한 사이즈의 크기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아이패드를 업무용으로 많이 쓴다거나 파일을 자주 열었다가 닫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장 큰 사이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열었던 파일 목록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 가장 작은 사이즈를 했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서 사이즈는 편하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가장 최근에 열었던 파일 4가지가 떠요. PDF 파일을 많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원고를 수정한다거나 팀장님 이것 좀 봐주세요 하고 수정본 또 보내고 재수정본 보내고 2차 수정본, 3차 수정본 이렇게 하면 파일을 열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최근에 연 4가지 파일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 옆에는 이제 배터리 위젯인데요. 아무래도 아이패드는 집에서도 많이 쓰지만 카페나 회사에서도 많이 쓰니까 현재 아이패드랑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제품들, 뭐 에어팟, 이 애플 펜슬의 배터리를 보고 싶을 때가 많아서 배터리를 한눈에 이렇게 수치로 볼 수 있게끔 추가를 해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정말 자주 쓰는 앱 2개를 해놨어요.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사실 위젯을 제공해요. 위젯 추가 목록에서 카톡 누르시고 다양한 사이즈의 이렇게 위젯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즐겨찾기 한 사람들만 위젯 추가해가지고 여기 누르면 바로 내가 즐겨찾기 한 사람한테 카톡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도 있는데, 제가 카톡을 이렇게 위젯으로 추가 안 하고 이렇게 앱으로 추가해 놓는 이유는 카톡 즐겨찾기가 위젯으로 있으면 뭔가 계속 카톡하고 싶어지고 답장하고 싶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업무 때문이나 뭐 카톡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앱으로 추가를 해놨고, 그 다음 프리폼,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올렸다시피 최근에 iOS 16.2부터 공식 배포가 된 애플에서 새롭게 만든 업무 협업 툴인데요. 프리폼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프리폼을 정말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다, 필기를 해야 된다, 뭐 급하게 적을 일이 있다, 생각이 많다 이럴 때는 그냥 프리폼 딱 눌러서 바로 이렇게 또 끄적일 수 있게 프리폼 앱도 바로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해하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위젯인데, 이게 좀 오글거리지만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하나 적어놨어요. 자기 앞의 생이라는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사람이란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믿게 되고 또 살아가는 데에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솔직히 홈 화면에 뭐 필요한 것만 있어도 되지만 이렇게 내가 올해 뭐 하고 싶은지 목표를 적어두고 내가 좋아하는 문구를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를 시키고 내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렇게 한눈에 봄으로써 자극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꼭 적어놓고 싶었어요. 이거는 스티키 노츠라는 앱인데요. 보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색깔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솔직히 노란색이 제일 좀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직접 애플 펜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문구, 텍스트로 입력하셔도 되지만 이런 건 또 직접 이렇게 쓰는 핸드라이팅, 손글씨가 좀 더 간지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문구 있으시면 이렇게 홈 화면에 추가해놓고 매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밀리의 서재 앱에는 내가 밑줄 그은 구절을 랜덤으로 표시해주는 위젯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탐나가지고 쓰고 싶었는데 제가 밀리의 서재를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고 저는 주로 종이책을 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수기로 적어놨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아이패드 홈 화면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솔직히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네?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정말 쉽고 거의 기본 앱들, 대표적인 앱들로만 한 거니까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차근차근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또 아이패드 홈 화면 어떻게 꾸미고 계신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쪽이 민선이었습니다. 안녕.